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제 밥값을 해야죠. 네, 그러면 열심히 한번 밥값을 해보죠. 아까 정보가치 계산하는 문제는 차 안됨 할인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의하실 건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를 물어본다 그러면 들어섰을 때 가치와 들어서지 않았을 때 가치의 가중평균치를 구해줘야 된다. 그 내용이었죠. 하나 더, 개발될 확률이 적은 상태에서 개발 정보를 입수했다면 그때는 정보 가치가 크다.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크죠. 근데 이미 개발 확률이 높을 때 100% 확실히 개발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정보 가치는 별로 크지 않다. 그 내용 비교를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 최종적인 초과 이윤은 뭘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 이윤이다?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 이윤. 개가 있으면 몰리니까 할당이 비효율적. 개가 없으면 골고루 나눠지니까 할당이 효율적이다. 그 내용이었던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 다음 이제 가중평균 계산 문제를 풀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평균은 다 무슨 평균이냐면 가중평균합니다. 그래서 확률을 곱하거나 비율을 곱한다 그러면 걔는 다 가중평균이에요. 더할 가짜에 무게중짜, 무게를 더해서 평균 내는 거예요. 되시죠? 이제 한번 해볼까요? 1번, A, B, C 세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죠. 그래서 A, B, C 세 개의 부동산에 투자를 했대요.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가중평균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각각 몇 프로래요? 50%, 50%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 부동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있는데 얘를 먼저 따지기 전에 A 부동산의 가중평균 기대 수익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기대 수익률을. 그때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가 다르겠죠? 그래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호황일 때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을까요? 불황일 때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을까요? 불황일 때? 호황일 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호황, 정상적일 때, 불황. 세 가지로 쪼개진다 그러면 호황일 때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 불황일 때가 제일 낮은 게 문제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면 호황일 때가 다 높나요? 6이고 4, 8이고 4, 10이고 2죠. 언제가 높아요? 호황일 때 기대 수익률이 당연히 높은 거예요. 불황일 때는 더 낮겠네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얘는 편차가 얼마 벌어져 있죠? 얘 지금 확률이 얼마? 50%예요. 그럼 50%면 원래 호황일 때의 수익률 지금 얼마에? 6에 50%의 가중치 0.5를 곱하고 불황일 때의 수익률 4%에 0.5를 곱해서 둘을 더하면 이때 가중평균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50%니까 얘는 그냥 둘을 더해놓고 가중치가 똑같으니까 2로 나눠버려도 되나요? 두 개니까 둘을 더해서 2로 나눠버려도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을 더하면 얼마? 10이죠. 그럼 10을 2로 나누면 얼마예요? 5죠.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씩 깨졌는데 위치가.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5를 곱하는 거죠. 첫 번째 A 부동산의 가중평균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데? 둘을 더해서 10인데 걔를 얼마로 나누니까? 2로 나누니까 5%가 된 거죠. 5%? 그 5%에 얼마의 무게를 실어준다? 가중치가 20%니까 0.2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왔다? 얘는 1이죠. 1. 맞나요? 1로 계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둘을 더하면 얼마? 12. 잠깐만.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두 개의 가중평균 기대 수익률을 구하고 있다고요? 근데 50%, 50%니까 0.5 곱하고 0.5 곱해서 둘을 더하는 것보다는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더 쉽다. 그래서 12가 나온 상태에서 얘를 2로 나누니까 얼마가 찍히겠네요? 6이죠. 6의 얼마의 가중치? 30%. 포트폴리오 비중. 그럼 얘는 6을 곱하면 얼마다? 1.8? 얘가 0.3이니까 1.8이 나왔죠? 그럼 이제 C 부동산의 경우에는 둘을 더하면 12, 나누면 6. 얘도 6이네요? 6이죠, 6. 얘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0.5인가요? 0.5를 6에 곱하면 얘는 3. 그럼 얘들을 다 더하면 이게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인가요? 가중치를 곱한 기대 수익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왔다? 5.8? 답은 몇 번? 5번이 나온 거죠. 5번. 그럼 여기서 얘는 수익이 얼마였어요? 5. 얘는 얼마? 6. 얘도 6이죠. 맞나요? 그럼 6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얼마 차이 나요? 얘 6이면 2. 이쪽도 2. 얘는 5죠. 얘는 1차이 나고 1차이 나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편차가 1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치로부터 벗어나서 존재할 확률이 위험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편차가 위험이죠, 여러분. 수익은 평균치로 나오고 그 평균치에서 벗어나서 존재할 확률이 분산, 제곱근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란 말이에요. 그럼 딱 봤을 때 얘는 편차가 큰가요, 작은가요? 잘 나갈 때 6, 못 나가도 4. 얘는 잘 나가면 8, 얘는 못 나가면 4. 얘는 잘 나가면 10, 얘는 못 나가면 2. 편차가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얘죠, 세 번째. 얘는 위험이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럼 얘는 위험이 얘보단 작죠? 얘 6 기준으로 플러스 2, 마이너스 2. 얘는 6 기준으로 플러스 4, 마이너스 4. 예. 그러니까 위험이 얘는 1이고 얘는 위험이 2고 얘는 위험이 4라고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되셨죠? 그 다음 이제 2번. 상가 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8%라고 한다. 정상적 경제 상황의 경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 문제를 딱 받아들고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자, 여기 보세요. 비관적, 정상, 낙관적일 때 예상 수익률이 언제가 제일 높죠? 낙관적일 때 제일 높죠? 그럼 비관적, 불황일 때는 제일 낮다? 그럼 얘는 당연히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 맞나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수치가 아닌 것 얘는 지워버려야죠. 4, 5번 지워버려야지. 그리고 3도 지워버려야 되겠네요. 왜 지우는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낙관적일 때보다 정상적인 확률에서는 수익률이 더 낮아야 되고 비관적인 확률보다는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되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안 풀어봐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가중평균에서 구하니까 곱해서 가로로 곱해서 걔들을 다 더하면 얘가 나와야 된다?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곱했죠. 얘는 얼마? 0.8. 그럼 얘 곱하면 얼마? 10에 0.4를 곱하면 4. 그럼 둘을 더하면 얼마죠? 4.8. 그럼 4.8을 어디로 넘겨요? 이쪽으로 우변으로 넘긴다? 그럼 마이너스 4.8이죠? 왜 넘겼죠? 얘들을 다 더해서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남겨놓기 위해서는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남았다? 3.2? 맞아요? 이게 원래 다 칸이 다 맞는 건데 이게 묘하게 깨져 있네요. 이거 맞추느라고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게 깨졌네. 그래서 얘를 이제 빼면 3.2죠? 그러니까 결국은 0.4에 곱하기 괄호를 한 개 얼마가 나왔다? 3.2가 나와야 된다? 그럼 결국은 얘 3.2를 뭐로 나누면? 0.4로 나누면 8이 나온다? 맞아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답은 8이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중평균에서 이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곱해서 넘긴 다음에 빼주고 남은 놈으로 나눠주면 끝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이제 3번을 볼게요. 똑같은 문제죠. 빌라의 경제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빌라의 기대 수익률이 10.5%. 비관적 경제 상황의 경우에 괄호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얘 10.5죠? 이 10.5가 어떻게 나온 거죠? 가로를 다 곱해서 셋을 다 더해서 얘가 나온 거죠. 그럼 우리는 얘를 알기 위해서는 둘을 곱해서 넘겨주면 된다. 그래서 나온 수치를 요놈 20%, 0.2로 나눠주면 답이 튀어나온다. 아까 풀었던 내용 그대로. 그러면 이제 곱하면 얘는 5, 10에 0.5를 곱하니까 5, 15에 0.3을 곱하면 4.5, 둘을 더하면 얼마? 9.5, 9.5를 넘기면 마이너스 9.5니까 얘 곱한 애가 1. 네. 1이 어떻게 나왔죠?
얘를 빼서 1이 나온 거죠, 지금. 네. 그럼 1을 얼마로 나누면? 0.2로 나누면 얼마다? 5. 답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올 때 가장 계산 문제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가중평균 계산 문제. 얘는 그냥 가로로 곱해서 냅다 더해주면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4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 여러분 감정평가론의 3방식으로 가액을 구할 때 그냥 3방식에 의해서 계산된 가액을 시험적으로 계산된 가액 뭐라고 한다? 시산가액이라고 하더라. 그럼 그 시산가액을 최종적인 가액으로 조정할 때 좀 더 적합한 방식의 가액에 무게를 실어서 평균한다. 그래서 무슨 평균한다? 가중평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가중평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시산가액이 비용 방식인지 수익 방식인지 비교 방식을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럼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가액을 구한 건가요? 이게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이죠. 비교 방식이잖아. 거래 사례와 비교했으니까. 그럼 이때 1.2억의 비교 방식에 의한 가중치 얼마를? 0.5를 곱해주면 되죠. 맞나요? 맞죠? 그 다음 조성 비용을 통해서 구한 시산가액이래요. 그럼 조성 비용은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다시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가격을 구하는 게 원가 방식. 그럼 원가 방식의 무게를 얼마 실는데요? 0.2죠, 여러분. 그럼 0.1을 실어요. 1.1억에 0.2를 곱하면 얘는 얼마? 0.22 계산기로. 그럼 나머지 하나 그냥 남았죠.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은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 그 임대료가 수익이네요. 수익을 가지고 구한 방식. 무슨 방식? 수익 방식. 이게 수익가액. 그래서 1.0억에다가 1.0억에 30% 0.3을 곱하면 얼마다? 0.3. 다 더하면 얼마죠? 얘 다 더하면 1.12. 그래서 1.12로 나온 건 하나밖에 없죠. 답 몇 번? 4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각각의 이름을 딱 보고 얘가 무슨 방식인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와 비교 방식. 조성비용, 이게 원가 방식. 임대료가 수익 방식. 그렇게 들어가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5번.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해보랍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와 다른 게 있어요. 아까는 확률이 호황일 확률, 불황일 확률이 둘 다 50%였죠. 그래서 둘을 그냥 더해서 2로 나눴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40%와 60%로 다른가요? 확률이 다르죠? 그럼 가중평균할 때 이제 호황일 때의 20%에 얼마를 곱하고? 0.4를 곱하고 불황일 때에 얼마를 곱한다? 0.6을 곱하죠? 그러면 이제 상가 부분을 구해보면 상가의 호황일 때 기대 수익률 20%에 무게 얼마를 실는다? 0.4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응? 8이죠. 8. 그럼 불황일 때는 10%에 얼마를? 0.6을 곱하나요? 불황일 확률이 60%니까 이 수익률의 60%의 가중치를 실어줘야 되죠. 그럼 10%에다가 0.6을 곱하니까 얘는 얼마다? 6. 둘을 더하면 얼마? 14. 그래서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라는 얘기죠? 상가의 예상 수익률이 14. 14%죠? 그럼 곱하면 얼마? 14에 0.3을 곱하면 계산기로 4.2죠. 아니, 우리한테는 계산기가 있다니까. 이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건 계산기가 하는 거예요, 계산은. 그러면 이제 25%에 얼마를? 0.4, 그럼 얘는 10. 10%에 0.6, 6. 다음은 16. 오피스텔에 그러니까 40%, 60% 확률일 때의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 16이다. 그럼 16%에 0.2를 곱하네요. 가중치. 그럼 3.2. 3.2. 네. 그 다음 10%에 0.4. 0.4. 그럼 4. 8%에 0.6. 그럼 4.8. 둘을 더하면 8.8. 그래서 8.8의 반은 4.4.
8.8의 반은 0.5는 반이죠. 그러니까 4.4 다 더하면 11.8. 그래서 11.8%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중평균 문제는 가로로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는 연습만 몇 번 해보시면 이 문제를 틀릴 가능성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호황일 때의 확률이 더 커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불황일 때보다 당연히 커야 되는 거죠. 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6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문제를 줬네요. 그때 단 포트폴리오 비중이 A 부동산 50%, B 부동산 50%래요. 그럼 지금 얘도 50%, 50%죠? 네. 그럼 A와 B를 각각 구한 다음에 둘을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각각 불황, 호황일 확률이 60%, 호황일 확률이 40%니까 이때 얘는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되나요? A 부동산, B 부동산 각각 구한 다음에 그럼 이제 A 부동산의 경우에는 얼마 곱하죠? 불황일 때 얼마? 0.6? 0.6 곱했죠? 그럼 얼마? 12. 맞나요? 예. 그 다음 60인데 예상 수익률 60%예요. 확률이 얼마래요? 호황률 확률 40%? 그럼 0.4 곱하겠네요. 그럼 얘는 24. 그럼 이 둘을 더한 게 지금 뭐죠? A 부동산의 예상 수익률이죠. 얼마가? 36이. 그럼 B 부동산의 경우에 예상 수익률 10%에 불황률 확률 얼마? 0.4를 곱하면 지금 0.6을 곱하면 6. 6%. 20%, 20%에 확률 얼마? 40%를 곱하면 0.4를 곱하면 8. 둘을 더하면 14.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한 거냐면 A 부동산의 예상 수익률, B 부동산의 예상 수익률을 뽑았어요. 얘도 가중평균에서 구한 거죠, 지금. 그래 놓고 이 둘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이제 가중치를 실어줘야 되는데 얘가 반반. 반반.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해서 2로 나눠도 된다. 그럼 50을 2로 나누면 얼마? 25. 맞나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단순 노가다형 문제지만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중평균 꼭 기억하세요. 꼭 반드시. 이렇게 풀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지분수익률 계산이 있습니다. 지분수익률 계산. 자, 저를 보세요. 제가 키워드만 기억해서 문제 푸는 내용의 대표주자가 아까 봤던 뭐가 있었죠? 최대 대출 금액 계산할 때 나, 조 한다고 그랬죠? 가치 기준에 가치 곱하고 소득 기준에 소득 곱하고 DTI, DSR에 소득 곱해줘서 계산하는데 DTI는 이자만 빼준다고 그랬고 그렇게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맞죠? 지분 수익률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양반가에서 아들이 부모님께 자기를 낮춰서 부르는 말이 뭐죠? 소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문제를 푼 요령이에요. 그래서 지분 수익률 계산은 자, 여기 보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봐라 그러면 MM으로 얘를 꼭 기억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자 이자 집으로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지분 수익률은 소자, 소자예요. 이자를 빼는 거야. 그래서 소는 소득이득, 이게 순영업소득. 그 다음 자는 자본이득인데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이 가치 상승분이죠. 보유기간 중에. 그리고 거기서 뭘 뺀다? 이자를 뺀다. 그래서 외울 때 소자, 이자라고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분모에는 무슨 투자에?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총 투자액이 들어간다? 지분 투자액이 들어간다? 지분 투자액이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을 때려줄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 때 얘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거 우리 지금 제가 L 파일 만들어 드렸잖아요. 거기에 적혀져 있죠. 그래서 L 파일은 버리시면 안 돼요. L 파일이 뭔지 모르죠, 지금. 네. 지금 오늘
약간 노란 거 받으셨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거. 거기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잘 보시고. 하도 열심히 적길래 지금.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칠판 잠깐만 보실래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1교시에 풍은 풍에 친다 기억나세요? 그럼 풍이 나온다? 동그라미 유를 곱하면 동그라미가 나온다? 그럼 대출에 대출 이자를 곱하면 대출 이자가 나온다? 부동산 가치에 부동산 가치 상승률을 곱하면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나온다? 그래요, 안 그래요? 흔들리는 눈빛을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내용이죠. 얘를 적어놓고 부동산 가격 3억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3억. 그럼 얘는 어디에 곱할까요? 부동산 가격 상승률에 곱해줘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3억이라는 얘기는 총 투자 금액이 3억이에요? 아니, 부동산 가격이 3억이면 내가 총 투자해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이꼬르 총 투자액이다? 지금 3억입니다. 그때 대출이 얼마래요? 2억. 그럼 대출 금액이 금융이네요? 이게 저당이죠? 맞죠? 그러면 2억이 남의 돈이니까 내 돈은 얼마다? 1억이에요? 1억이죠, 1억. 지금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그럼 대출에는 뭘 곱해요? 대출 이자율을 곱하죠. 그래서 2억을 6%에 곱하면 얘는 12. 그럼 12억이겠다, 1억 2천이겠다, 1200만 원이겠다? 1200만 원이죠. 어떻게 이 자릿수를 기억하죠? 2억의 10%는 2천. 그것보다 작으니까 1200. 지금 뭘 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2억을 2에 땡땡땡땡땡을 8번을 두들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1200을 구했네요. 그 다음 대출기간 만료 시에 이자 지급액과 원금은 일시상환한다 돼 있고 순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래요? 2천만 원. 그럼 이 순 영업이익이 바로 순 영업소득이다. 이득 이꼬르 소득이죠. 똑같은 표현. 그럼 지금 2천만 원이 소득이득? 소득이득? 2천. 소자 이자를 내고 지불을 적어놓고 2천을 적은 거예요, 지금. 그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얼마니까? 빵 프로니까 얘를 어디에 곱하면? 부동산 가격에 곱하나 마나. 얘는 빵이다? 맞나요? 그러니까 자본이득은 지금 빵이죠. 자본이득은 어떻게 구하는 거다?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만큼이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이니까 부동산 가격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곱해주면 되는데 부동산 가격은 지금 얼마인데? 3억인데 상승률이 얼마니까? 빵 프로니까 얘는 자본이득이 빵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자 얼마를 계산한? 1200을 빼면 소 플러스 자가 총수익인데 거기서 남의 돈의 수익 얼마를 빼면? 1200을 빼면 800. 지분 수익이 800. 그럼 이 800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나요? 총 투자액으로?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죠. 지분 투자액 얼마? 1억으로 나누면 자, 계산기 여기 보세요. 800을 1억으로 나누면 이걸 자릿수를 두들기지 말고 그 어떤 수가 됐든지 걔를 1로 나누면 그 숫자 그대로 유지. 이 숫자 배열이 안 바뀌죠. 그럼 8로 나와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8% 끝. 얘를 제발 그 숫자를 다 두들기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소자, 이자, 집으로. 그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익률? 지분 수익률의 계산. 소는 뭐예요? 여기서 뭘 찾아? 소득, 순영업소득을 찾으시는 거예요. 순영업이익으로 나올 수도 있다. 맞죠? 자는 자본이득,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은 가치상승분의 가치상승률을 곱해서 구한다. 지금 그 얘기죠. 그 다음 이자는 어떻게 구한다? 대출액에 대출 이자를 곱하면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바로 연습할 거예요. 이제 보세요. 2번.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지분 수익률을 구해보랍니다. 그럼 뭘 적어놓고 푼다?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얘만 딱 적으시라고요. 적어서 이제 찾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5억이랍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 상승률 찾아서 풍에 쳐요.
풍에 치는 거예요. 그러면 5억에 3% 곱하면 얼마? 5, 3, 15죠. 그럼 15면 이게 15억일까요? 1억 5천일까? 1,500이죠. 자릿수를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500. 그리고 대출에는 뭘 곱한다? 대출 이자율을 곱하겠죠. 초에는 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이자를 곱하면 3억에 8%는 24, 38에 24. 그럼 얘는 2억 4천이다, 24억이다, 240만 원이다, 2,400만 원이다. 2,400만 원. 느낌 오시나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 다음 이때 1년간 순영업이익이 얼마래요? 3천만 원. 그럼 얘가 소죠. 소죠. 거기다 뭘 더해? 자본이득 1,500. 계산한 거 1,500. 그럼 이게 총수익이죠? 여기가 4,500 맞아요? 여기 3,000에 1,500 더해서 4,500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자만 빼면 되네요. 이자가 얼마야? 2,400 구해놨죠? 빼면 얼마? 2,100. 2,100.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지분투자액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지분투자액이 보이세요? 이 문제에 지분투자액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보인다. 안 보인다. 마음이 착한 사람은 보이죠? 마음이 착하거나 지식 수준이 뛰어나거나. 자, 총 투자액 얼마인데? 5억인데 대출이 얼마면? 3억이면 내 돈은? 2억. 그러니까 2억으로 나눠야죠. 2로. 그럼 저는 계산기를 두들길 때 어떻게 두들기냐면 그냥 20일 나누기 2를 두들겨요. 그럼 10.5가 나와. 됐나요? 10.5죠. 자릿수를 두들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간이 절약되죠, 여러분? 맞나요? 네, 그 다음, 자, 이제 칠판 그대로.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 제가 뭔가를 설명드리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응용해서 푸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방법이 오히려 더 간단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 투자 시 기업,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그럼 얘는 전액 지분 투자액인가요? 그럼 총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 같아요? 저당이 없으니까. 금융의 지렛대 효과가 없으면 총 수익률 이꼬르 지분 수익률이죠. 내 돈이 다 전체 돈이니까. 그런데 이제 니은의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보랍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도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소자 이자를 내고 지불호를 적어주면 되죠. 맞죠? 그럼 이제 기억의 경우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지금 총 투자액이 얼마죠?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라는 얘기는 총 투자액이 10억입니다. 그럼 순영업소득이 지금 뭐예요? 소득이득? 소득이득? 지금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그 다음 부동산 가격 상승률 몇 프로? 2%. 그럼 여기서 소자가 끝나나요? 소자가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 얘 소죠. 자는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 가격의 가격 상승률 곱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10억에 2% 올라갔으니까 얼마? 자릿수 계산. 항상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자릿수는 똑같아요. 1,000만 원대면 1,000만 원대라고. 이자도 1,000만 원대야. 그럼 얘는 2천만 원이면 얘도 2천만 원이죠. 10억에 2%가 2천만 원이잖아요. 오케이? 그럼 둘을 더하면 얼마? 4천만 원.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이게 총수익이죠? 그럼 총수익을 분자로 올리면 분모에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아까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총수익률은 유리니까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총수익이고 수익이 분자면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는데? 투자액이 들어가는데 위아래 일치시켜주는 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총수익이니까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인가요? 그럼 지금 총수익이 얼마니까? 지금 총수익이 얼마? 4천 구했죠? 총투자액 얼마? 10억이면 얘는 총수익률이 얼마란 얘기예요?
4%? 이 투자의 총 수익률이 지금 4%잖아요, 여러분. 맞죠? 이 상황에서 지분 수익률과 총 수익률이 같아요, 지금은? 뭐가 없으면? 타인 자본이 하나도 없으면 이 둘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 얼마? 4%. 그런데 이제 니은에 타인 자본을 몇 프로 사용했대요? 50%. 그럼 금융이 얼마? 전체 얼마예요? 10억에 50%니까 얘는 5억인가요? 5억을 쓴 거죠, 지금. 금융의 지렛대 효과를. 그러면 이때 이자가 얼마 발생해요? 대출이자율 곱해주면 4%를 곱하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그럼 지금 총 수익 얼마에서? 4천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남의 돈을 빌려서 이 투자를 해도 총 수익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죠. 총 수익은. 네. 총 수익률도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하는 거예요? 금융의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 지분 수익률이 변하죠. 그래서 기억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지렛대 효과로 변하는 건 무슨 수익률이다? 지분 수익률이지 총 수익률이 아니에요. 지지 이렇게 기억해 두는 거예요. 자, 합니다. 지지. 이거 틀려갖고 보면 지지예요. 그래서 지분 수익률이 달라지는 게 지렛대 효과다. 맞죠? 그러면 지금 4천에서 얼마를 빼면? 이자 2천을 빼면 얘 2천. 2천을 지분 투자액 얼마로 나누면? 금융이 5억이면 지분도 5억이죠. 5로 나누면 얘 어떻게 나눌까요? 2천 나누기 5억 하실 거예요? 2 나누기 5 하실 거예요? 2 나누기 5 하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4. 0.4가 나오겠죠. 그럼 4자로 시작한 애겠죠. 몇 프로? 4%? 이렇게 푼다고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 않아? 오래 걸려요. 이렇게 풀라고 하면 퉁쳐버려야 돼. 사실은. 근데 이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어요. 실은. 총 수익률 기준으로 저당 수익률을 싸게 빌리면 얘가 낮아지면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나요? 그게 정해지랬대 효과. 만약에 총 수익률을 비싸게 빌려오면 저당 이자율이 높으면 지분 수익률이 내려가죠. 총 수익률보다. 그게 부의 지렛대 효과. 그러면 이 둘이 같으면 얘는 이렇게 돼요. 직선.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 지분 수익률과 똑같아요? 잠깐만. 총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가중평균치로 구하죠. 원래. 그러면 셋 중 둘이 같으면 나머지 하나도 반드시 같은가요? 같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총 수익률을 얼마 계산한 순간? 4% 계산한 순간 칠판 여기 보면 이자율 얼마? 4%. 그럼 총 수익률과 저당 이자율이 같네요. 그럼 지분 수익률도 무조건 얼마? 4%예요. 얘가 80%를 활용하든 90%를 활용하든 10%를 활용하든 무조건 4%야. 셋 중 둘이 같으면 나머지 하나 무조건 같다고요. 됐나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4%니까 지분 수익률도 4%가 나오는 것이다. 답은 2번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부분 문제까지 어떻게 푸는 거다? 빨리.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신다고요. 됐죠? 된 거예요. 된 거. 그런데 이제 또 문제를 볼 거예요. 부동산 투자 시 타인 자본을 40% 활용하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80% 활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 보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문제에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얼마니까? 10억이니까 이 부분부터 출발해서 내용들을 들어가면 되죠. 그럼 이 부분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타인 자본이 지금 몇 프로니까? 40%니까 10억의 40%가 대출이죠. 저당액. 그럼 저당은 얼마예요, 얘는? 4억. 그럼 지분이 얼마? 6억.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 있나요, 지금? 이걸 써야 돼. 그 다음 얘는 타인 자본 80%니까 저당이 얼마? 8억이고 지분이 2억이 되겠죠. 두 경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그래 놓고 문제를 풀 때 똑같이 뭘 하면 된다?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얘를 적어 놓으면 돼요. 그럼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여러분. 소를 찾아요. 소 있어요?
어디? 1년간 순영업소득 얘가 소죠? 연 3천만 원. 여기다 3천을 적어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 이때 자가 있나요? 부동산 가격에 가격 상승률이 있으니까 곱해야 되죠. 얼마? 10억에 3%면 3천만 원?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네. 그래서 3천이에요. 그럼 3천에 3천을 더하니까 얼마? 6천이에요. 이 6천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되시죠? 이게 총수익이라고. 그럼 여기서 이자를 빼야 돼요.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죠? 저당의 저당 이자율 곱하죠. 이자율은 어디에 곱한다? 저당 이자율은 저당에 곱하죠. 대출에 대출 이자를 곱하죠. 똑같은 표현. 그럼 4억에 3%를 곱했으니까 1200. 네. 그러면 6천에서 1200을 빼면 4800. 4800? 그래 놓고 지분 투자액 얼마? 지금 얼마? 6억. 그러면 48 나누기 6은? 48 나누기 6은 얼마인가요? 계산기로. 8이죠, 8. 그러니까 지금 8%라고. 그럼 2번하고 3번 중에 하나겠죠, 지금? 일단. 그 다음, 니은을 볼 때,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때에도 뭐까지는 똑같아. 소자까지 똑같죠? 총 수익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6천이야. 6천. 근데 이자가 달라지나요? 남의 돈을 더 많이 썼으니까. 그럼 이자율 얼마를? 3%를 어디에 곱하면? 8억에 곱하면 얘는 2,400. 8324. 그럼 빼면 얼마? 3,600. 3,600. 그럼 얘를 지분 투자액 얼마로? 2억으로 나누면 얼마? 36 나누기 2는? 36 나누기 2는 18. 18%. 답은 3번이죠. 푸셨나요?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지금 문제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총 수익률 몇 프로? 8%. 그 다음 대부 비율이 60%예요. 60%. 저당 이자율이 4%인 경우에 지분 수익률을 계산해 보랍니다. 그럼 이 부분의 계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총 수익률을 줬죠. 원래는 총 수익률과 뭐가 같죠? 전체 돈이 내 돈이죠. 근데 남의 돈을 빌리면 이제 지분 수익률과 총 수익률이 달라지는 게 지렛대 효과? 그럼 그렇게 달라졌던 이유가 저당 이자율이 싸거나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념이. 그 차이만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지분 비율 계산할 수 있나요? 대부 비율이 60%면 지분 비율은 얼마예요? 40%죠. 아니,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면 내 돈의 비율은 40%잖아요. 그럼 나누면 얼마죠? 6 나누기 4는 1.5. 1.5. 그럼 얘는 150%가 나왔어요. 150%가 무슨 비율이죠? 부채 비율? 잠깐만 이쪽을 보세요. 여기 잘 봐야 돼요. 나중에 비율 분석법에서 공부할 때 뭐가 헷갈리실 거냐면 융자 비율과 대부 비율과 저당 비율 그리고 LTV가 똑같대요. 얘들 다 똑같대. 그래서 얘는 뭐였냐면 전체 돈분의 남의 돈이죠. 부동산 가치에서 부채 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래요. 그런데 비슷한 이름인데 딱 하나만 이름이 달라. 뭐가 이름이 다르냐면 부채 비율은 이름이 다르대요. 부채 비율은. 그래서 부채 비율도 비율이니까 짝대기 짝 긋는다. 맞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어디로 들어간다? 분자. 그래서 얘가 부채로 들어가요. 분자로. 그런데 얘는 분모가 지분분의 부채죠. 전체 돈분의 남의 돈이고 얘는 내 돈분의 남의 돈. 그래서 부채 비율과 대부 비율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 MM으로. 도사는 무슨 도사가 있다? 부채도사? 부채도사는 있다, 없다? 부채도사는 있죠. 그런데 대부도사, 융자도사 이런 애들은 없죠. 그럼 부채도사만 달라요?
부채도사만 다르다고. 그 다음 부채도사는 지 집에 있어요? 출장 다녀? 지 집에 있죠. 그래서 지분분의 부채를 이렇게 기억해 두라고.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대부 비율이 80%랍니다. 지분 비율 얼마예요? 지분 비율은 20%예요. 어떻게 하셨죠? 둘을 더해서 100%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는 얼마야? 얘를 나누면 4인가요? 4죠. 그럼 얘는 400%? 지금 구한 게 무슨 비율이다? 대부액. 얘 부채죠? 부채를 뭐로 나눴다? 지분으로. 부채도사? 무슨 비율? 부채 비율. 고로 우리는 대부 비율을 알면 뭐로 바꿀 수 있다? 부채 비율로 바꿀 수 있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 보세요. 대부 비율이 이번엔 50%래요. 그럼 지분 비율이 얼마예요? 50%. 그럼 부채 비율은? 1? 100%죠.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이 대부 비율이 얼마냐면 얘가 60%랍니다. 아까 봤던 내용. 그럼 지분 비율이 얼마예요? 40%. 그럼 6 나누기 4는 1.5. 150%.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식을 어떻게 뽑아낼 거냐면 부채 비율만 뽑아내면 이제 이 식으로 문제를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앞으로 지분 수익률 계산할 때 총리 부채를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국무총리 중에 조순 총리 계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그냥 조순 총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총리분이 더우셔서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총리 부채. 그럼 총리 부채는 총 수익률에서 이자율을 빼는 거예요. 아까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들어오면 금융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해서 지분 수익률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얼마만큼 벌어지는 거냐면 총 수익률과 이자율의 차이만큼 벌어지는 거야. 그게 총리. 그 다음 그 비율 자체가 부채 비율을 곱해서 벌어져요. 그래서 총 수익률에 더하기 총과 이자율, 총 수익률에서 이자율 그냥 빼고 거기다 부채 비율을 곱한 만큼이 총 수익률에 더해지면 돼요. 그럼 잠깐만 이제 보세요. 이 문제 이렇게 풀어보면 여기를 보시는 겁니다. 총리 부채죠? 다시 총리 부채죠? 그럼 얘는 어디다가? 총 수익률에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 그대로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총 수익률보다 이자율이 더 높아. 총 수익률 5%, 이자율이 6%.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죠. 오케이? 그때 부채 비율이 100%면 마이너스 1만큼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남의 돈 비싸게 빌려오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총 수익률 얼마에? 8%에 이자율 얼마를 빼고 4% 빼면 8 마이너스 4는 4죠. 4에 곱하기 부채 비율 얼마니까? 1.5니까 얘를 곱하면 얼마다? 4 곱하기 1.5는 6이죠, 여러분? 6. 그 6을 어디다 더해? 총 수익률에 더하는 거죠, 지금. 이 차이가 플러스니까. 그러면 총 수익률 지금 8%에 6을 더하니까 얼마다? 14. 그래서 얘는 지분 비율이 얼마? 14%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총리 대부예요? 총리 부채야? 총리 부채. 그래서 총에서 2 빼고 부채 비율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온 놈을 총 수익률에다 더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게 지분 수익률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풀어볼까요? 얘 총 수익률 5%, 저당이자율 3%. 여기만 보고 대답해 보세요. 지금 총 수익률 5%에 저당이자율이 3%면 얘는 정의 지렛대 효과일까요? 부의 지렛대 효과? 지분 수익률이 더 높아져요? 더 낮아져? 높아지죠. 왜? 남의 돈을 싸게 빌렸으니까. 그럼 얼마만큼 커질 것이냐 지금 그 얘기잖아. 그럼 얘는 총리 부채? 지분 비율이 20%면 부채 비율은 얼마죠? 자, 우선 대부 비율. 대부 비율 80%? 그럼 대부 비율 부채가 분자로 올라가죠?
맞나요? 그럼 나누면 얼마? 80을 20으로 나눴으니까 4. 이게 무슨 비율? 부채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총리부채를 해보면 총에서 못 빼면 총에서 못 뺀다고요? 이자율을 빼면 5에서 지금 3을 뺐죠. 부채 비율 4를 곱해. 그럼 2 곱하기 4는 8이죠. 8을 어디다 더해? 5에다 더하면 얼마? 13. 13. 맞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고요. 그럼 다시 칠판 이쪽. 이번엔 더 쉽네요. 아예 줬잖아, 부채 비율을. 그럼 바로 암산으로 들어갈게요. 암산으로. 총리부채로 구하는 거죠. 예. 그럼 총 수익률 얼마에서? 8에서 4를 빼요. 그럼 4네. 4에 얼마를 곱해? 0.6을 곱하죠. 그럼 2.4. 2.4를 어디에 더해? 8에 더하면 10.4. 맞아요. 10.4%가 지분 수익률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다고 해주세요. 된 거예요? 잠깐만. 이 문제를 그래서 총리부채로 꼭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총리부채로 기억해 두시면 여기 잠깐만 보실래요? 이 문제를 총리부채로 풀면 어떻게 풀리는지 이제 보시는 거예요. 총 수익률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나요? 역으로. 그럼 지금 총 투자액이 10억이죠? 10억? 이 문제에서. 그럼 총 수익이 지금 6천만 원이잖아요? 소자. 그게 총 수익이라며. 그러면 지금 6천만 원이 총 수익이니까 10억 투자해서 6천이면 총 수익률은 6%죠. 그래요, 안 그래요? 총 수익률이 지금 6%입니다. 얘가 6%로 계산이 됐어요. 얘를 구했어. 구해놓고 저당이자를 문제에 주나요? 저당이자를 계산하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문제 줘. 몇 프로라고 줬어요? 3% 줬죠? 저당이자율 3%잖아. 저당이자율은 3%예요. 얘를 줬어.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타인 자본을 40% 사용하고 뭐 80% 사용한다고 그랬을 때 부채 비율을 뽑아낼 수 있나요? 첫 번째 기억에 타인 자본을 40% 활용했다고 그랬죠? 그럼 타인 자본이 저당이에요? 저당 40%. 그럼 지분이 얼마? 60%. 이게 뭐다? 부채 비율이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럼 얘는 3분의 2니까 0.666666 맞죠? 이 얘기라고. 그러면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실래요? 6-3이죠. 총리부채. 총리부채. 그럼 6-3 해요. 3 했죠? 곱하기 0.6666. 0.6을 대충 곱해. 그럼 얘가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가 나와? 1.99999999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죠. 얘를 어디다 더해? 총 수익률 6%에 더하면 얼마예요? 8%? 8%. 그럼 이제 타인 자본이 80%일 때는 니은에 80%면 저당이 80이죠? 지분이 20이야. 그럼 얘는 4죠? 부채 비율이 4잖아요. 그래요? 그럼 총리부채를 기억해 보면 총에서 2자율 빼면 얘 3이죠? 이게 총리였잖아. 부채 비율 곱해요. 4 곱하지? 그럼 12죠 지금? 11을 어디에 더해? 6에 더하잖아요. 총리부채. 오케이? 그럼 18이 나와요 안 나와? 훨씬 간단해요 복잡해요? 훨씬 간단해. 그래서 총리부채로 기억해두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응용 문제도 풀 수 있고 이 개념이 정확히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되시죠? 그 얘기인 거예요. 꼭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수익률까지? 지분 수익률 계산까지 내용을 봤나요? 봤죠? 푸실 수 있겠어요?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8. 이제 현금 흐름 분석부터는 10분간 쉬었다가